62살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상대방 변호사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44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적이 되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아픔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 이순자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품이 있는 외모였지만 눈가의 주름 사이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순자 씨, 들어가시죠.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 상대방석에 앉은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한기석,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4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와 성공한 변호사의 품격이 동시에 느껴졌다. 기석도 순자를 알아봤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앉으시죠.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다. 옆에 앉은 자신의 변호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순자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조정관의 질문에 순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기석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원고 김성민 씨 측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순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기석이 맞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순자 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의 재촉에 순자는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변호사가 대신 답변했다. 저희 측에서는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순자 씨가 가정을 돌보며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순자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1시간여의 조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기석을 바라보았다. 기석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다. 복도로 나온 순자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44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교복을 입고 학교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던 그 시절.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가 갑자기 전학을 가며 끝나버린 첫사랑의 기억. 어머니, 괜찮으세요? 자신의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법원 앞 커피숍.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방금 전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4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자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기석이 서 있었다.
44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여전히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기석 씨. 순자는 얼떨결에 일어서며 인사했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야. 아니, 오랜만입니다. 기석도 어색해하며 말을 고쳤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앉아 있을게. 기석은 손을 내저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세월의 변화를 실감했다. 고등학생 때의 그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숙한 남자의 면모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잘 지냈어? 아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기석 씨도 변호사가 되셨네요. 응, 오래됐어. 벌써 30년이 넘었나? 기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44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기석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결혼은 언제 했어? 26에 했어요. 중매로. 기석 씨는? 나도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자녀는? 아들 둘 있어요. 기석 씨는? 딸 하나. 지금은 미국에 있어. 대화가 끊어질 때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많이 힘들지? 기석의 물음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20년 동안. 미안해.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봤네. 아니에요.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기석은 순자의 표정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의 그 밝고 순수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기석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기석도 따라 일어섰다. 다음 조정 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네, 기석 씨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순자는 커피숍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기석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의 집 안방. 밤 10시가 넘었지만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어 들여다보았다. 노랗게 바랜 사진 속에서 18살의 기석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단발머리를 한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어루만졌다. 44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봄. 기석은 전학생이었다. 서울에서 온 도시 남자아이가 시골 학교에 전학을 온 것만으로도 화제였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기석은 금세 학급의 인기남이 되었다. 순자는 처음에는 기석을 멀리서만 바라보았다. 말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기석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김소월 시집 읽고 있네. 나도 시 좋아해. 그때부터 둘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학 이야기, 꿈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기석은 서울에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고, 순자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서울 가면 편지 쓸게.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석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순자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첫 조정은 끝났어. 다음 주에 또 가야 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뭘 못해.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가 너무하시네요. 20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혹시 변호사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 유능한 것 같던데.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변호사도 좋은 분이야. 통화를 끝내고 순자는 다시 앨범을 펼쳤다. 수학여행 사진에서 기석과 자신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다. 기석아, 너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순자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일 또 법원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다.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은 적이 되어 마주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기석도 자신의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순자와 관련된 소송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순자.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로서 전문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커피숍에서 만난 순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다. 기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두 번째 조정날. 순자는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춰섰다. 왜 화장을 하고 있는 걸까? 기석을 만나기 위해서일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립스틱을 지웠다. 법원 조정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기석은 전에보다 더 냉정한 모습이었다. 준비해온 서류를 차례로 제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결혼 생활 중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3대 7로 제한합니다. 기석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40년 동안 집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을 내조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가. 변호사님,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순자의 변호사가 항의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석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감정적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자는 기석을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그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기석은 철저히 업무적이고 냉정했다.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관이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4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시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석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감정적이라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만 돌본 것이 감정적인 거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정관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기석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예전의 그 따뜻한 눈빛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석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순자는 절망감을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순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석도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다 말고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야. 기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글썽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일이야. 내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아요. 기석 씨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들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줘. 나도 이 일이 편하지 않다는 걸. 기석의 말에 순자는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조정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순자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닦았다. 첫사랑의 환상이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그 순수했던 기석은 이미 없었다. 지금 있는 것은 냉정한 변호사 한기석일 뿐이었다. 마지막 조정일.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며칠 전 큰아들 민수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나는 거네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괜찮으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텐데. 괜찮아. 이미 마음의 정리는 다 했어. 그때 순자는 정말로 마음의 정리를 마쳤다는 것을 느꼈다. 기석에 대한 감정도 남편에 대한 원망도 모두 정리했다. 이제는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고 싶었다. 법원 조정실에서 기석을 다시 만났다. 그도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며칠 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오늘로 마지막 조정입니다. 조정관이 말했다. 양측 변호사들이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순자는 놀랍게도 기석 측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을 발견했다. 재산 분할 비율을 4대 6으로 수정했습니다. 기석이 말했다. 예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다. 순자는 기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위자료 부분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정관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는 것이 씁쓸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네, 합의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어떻습니까?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순자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40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나서 순자와 기석만 남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고생했어. 기석이 먼저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석 씨도 마지막에 조건을 바꾼 건 미안해서 그래. 40년 동안 가정을 돌본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거든. 순자는 기석의 진심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기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순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요? 그때도 지금도. 그래도 기석 씨, 우리 이제 그만 놓아요. 44년 전 그 이야기도 오늘 이 일도. 순자의 말에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정실을 나와 복도를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그래, 시간은 많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순자가 먼저 탔다. 기석은 타지 않고 서 있었다. 기석 씨는 안 타세요? 난 계단으로 갈게. 운동 삼아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기석이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 순자야.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함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1층에 도착해서 법원을 나서는 순자.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아들 준수였다. 엄마,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다. 저녁에 형이랑 같이 갈게요. 맛있는 거 먹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들. 통화를 끝내고 순자는 길을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62살의 새로운 시작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한 달 후, 순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고등학교 때 꿈꾸었던 교사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따뜻했다. 할머니, 오늘도 재미있는 책 읽어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 순자는 아이들과 둘러앉아 동화책을 펼쳤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점심시간 도서관 휴게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순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돌아보니 기석이 서 있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다.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다. 기석 씨, 여기는 어떻게? 여기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순자는 놀랐다. 기석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니.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보시다시피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요. 기석은 순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다. 예전에 그 환한 미소가 돌아왔다. 좋아 보여. 정말. 기석 씨도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은퇴 준비차 시작한 거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카페로 이동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냈어? 처음엔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덕분에 다시 활력을 찾았어요. 다행이야. 나도 걱정했거든. 기석 씨는 가족들과 잘 지내세요? 딸이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데 올해 손자를 볼 것 같아. 축하해요.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다. 순자야,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고 기석 씨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기석은 시계를 보았다. 나도 상담 시간이 되었네. 가봐야겠어. 네, 수고하세요. 일어서려던 기석이 잠시 멈춰섰다. 순자야, 가끔 여기서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그냥 오랜 친구잖아요. 기석도 미소를 지었다. 44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럼 또 봐. 네, 또 봐요. 기석이 떠나고 난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자신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돌아서며 순자는 혼잣말했다. 그땐 왜 우리가 그렇게 끝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62살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